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일보 이하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4년차 기자고요. 제가 지금 있는 부서는 사회부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릴 강의는 기사를 쓰는 법인데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기사 쓰기에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강의보다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가장 기사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실을 담는 글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 입장에 치우쳐서 쓰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립적으로 들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실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취재를 할 때 가장 사실과 가깝게 취재를 하고, 그리고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거쳐서 취재를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목록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랑 하루에 한 10번 전화할 때도 있어요, 많으면은.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저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마 기본이 되는 기사 형식인데요. 이제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뉴스 기사의 경우 기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제일 잘 지켜주는 기사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형식이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감상문이나 글쓰기 형식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위에 상단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뒤에 기사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육하원칙이 기사 쓸 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다들 국어 시간 때 배웠죠.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기사에 쓸 때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 여기 보면 분홍이가 8월 인천일보에서 보도자료와 기사 작성하는 법을 교육을 통해 기사 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문구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기사글로 쓴다면 이제 밑에 보이는 빛나학교에 재학 중인 분홍이는 기사 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8월 인천일보에서 하는 기자 교육을 통해 보도자료와 기사 작성법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의 기사 문구가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글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육하원칙만 잘 지키더라도 기사가 매끄럽게 잘 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을 쓸 때 육하원칙이 다 들어갔는지 내 문장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기사 쓰기의 하나의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하원칙이 빠질 경우에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 돼요. 물론 부득이하게 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 육하원칙을 다 지켜서 쓰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염두에 둬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쓸 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레이트 기사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시들을 가져왔거든요. 이제 제가 썼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이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게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아서 이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인천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도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게 리드예요. 이 리드는 아무래도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문장인데, 여기 보면은 이 한 문장에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문장을 맨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문장을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기사를 쓰는 이유는 저희는 신문 기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면을 배치할 때 기사를 조금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기사를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부터 하나씩 지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사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제목, 그 다음에 첫 문장이에요. 모든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첫 문장에서 아, 이 글이 재밌겠다, 없겠다 이거를 다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게 이제 기사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이 기사가 되게 관심이 있다, 아, 궁금하다 라고 해야지만 독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문장에는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 왜냐면 또 이 앞 문장만 보고서는 재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글을 안 읽을 수도 있거든요, 독자분들이. 그러면 이 한 문장을 보고 이제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라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역피라미드 형식의 이제 글의 구조인데, 이렇게 어느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는 이장님이 갑자기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데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 기사를 가져온 건 아무래도 친구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학교에서 먼저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교에 되게 재미난 일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취재를 해요. 아까 말한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인천 지역 학교 처음으로 계양고등학교가 자원순환 회수 로봇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라고 이렇게 리드가 첫 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한 문장만 들었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아, 이 학교에 지금 어떤 로봇이 도입이 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상황이 일어나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부 기자의 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사건 사고 기사인데, 이거는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단독 기사를 했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사를 가져온 게 되게 감사하게도 이 기사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인천일보 이제 애독자 분이시라면서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본인 이제 딸아이가 만삭 임산부인데 그 우체국 앞에서 직원한테 물렸다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취재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되게 쇼킹한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단독 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저기 중앙에서 많이 기사를 받아갔거든요. 이런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스트레이트 형식이 기본이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기사를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인천 한 우체국에서 직원이 짐승처럼 돌변해 만삭의 임산부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한 문장이 첫 문장인데요. 이 첫 문장을 봤을 때 아,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거는 뭐 제가 취재한 기사는 아닌데 저희 회사로 또 이제 애독자 분이 또 제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다들 좀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중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때 초등학생이 이제 트럭 차에
이렇게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 근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 사회부 다른 선배가 이제 이 취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되게 이 기사가 되게 화제가 또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뭐 방송사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인천에 와서 취재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짤막한 단신 기사라고 해도 저희가 이렇게 다 기사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기사를 써요. 아까 말했던 스트레이트 기사가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기사를 쓸 때 언제 어디서든 다 쓰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취재한 기사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사가. 그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올해 짧은 장마로 산란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이 문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맹꽁이가 왜 산란을 못하는지 등의 이유를 기사에 담았어요. 근데 이 기사가 취재된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있어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일보 이하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던 거예요, 맹꽁이들이? 도로 여기서만 30마리 정도 아, 그래요?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온이라던가 습도 변화가 워낙 폭이 덜해서 저번 주에 네. 앞다리 뒷다리 나온 맹꽁이들이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기자님? 아, 그래요? 어떡하죠?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뭐 잘 커가지고 자연으로 간 거니. 맹꽁이 트랙이요? 트랙. 네. 트랩. 이건 어떤 용도예요? 이주를 할 계획으로 여기가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맹꽁이가 법정 보호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우와. 보고하면은 맹꽁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 갈대 군락이 있다는 거는 갈대가 그 습지에서 서식하는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느 정도 물을 품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조금 대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을 할 때 뭐 한켠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맹꽁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주변 그 환경을 잘 나타내는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서 네.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양서류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걸 텐데, 지금 계속 다들 보셨죠? 이렇게 취재 현장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이날은 정말 날이 엄청나게 더운데 맹꽁이를 찾으러 저희가 송도에 있는 한 공원에 찾았거든요. 근데 수풀을 막 헤치고 갔는데 진짜 아쉽게도 맹꽁이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의 조언을 많이 얻어가지고 취재를 한 다음에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영상이 아니라면 친구들이랑 함께 기사를 쓰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제가 주는 사진들을 잘 보시고 조금 기사 쓰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비슷해요. 섬에서 또 어느 날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나무가 약간 달라요. 나무가 지금 푸릇푸릇하면서도 그 가운데 약간 거뭇거뭇한 나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덕적도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되게 유명해요.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수백 년이나 된 나무거든요.
소나무인데 종류는 이 해송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아껴요. 이게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해송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 나무가 쓰러져가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애달파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면 이게 벌레예요. 이게 어떤 벌레냐 하면 이게 솔나방 유충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안 좋은 해충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해충이 이제 나무에 붙으면 잎이랑 이런 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의 생육을 좀 저하시키는 좀 안 좋은 해충이어서 그래서 나무들이 여기 보시면은 조금 거뭇거뭇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여기랑 보면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기사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한번 이 사진들을 좀 상기시키면서 한번 기사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기사는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글 문구로 가져왔어요. 이제 혹시나 친구들이 기사를 써봤다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문장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은 인천 섬지역에 매미나방 유충이 몰려들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22일 날 일어난 일이어서 이렇게 날짜를 써주고 그리고 이 지자체 명을 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 문장에. 그리고 이 유충이 어떤 유충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전문가. 왜냐면 제가 저 사진을 딱 봤을 때 저는 저게 어떤 유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이 사진에 나온 이 유충이 어떤 유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저도 그 받은 사진으로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문자로 이제 유충이 어떤 유충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물어봐서 이렇게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이제 기사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받고서는 그 유충이 어떤 유충인지 그냥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이제 그 사실을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 써가지고 뭐 덕적도 뭐 매미나방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좀 더 한 번 더 친구들이 읽고 나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이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구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자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금 기사 쓰는 법을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사를 쓰면은 그에 대한 지자체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거든요. 이 기사에는 안 담겼지만 후속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를 썼어요.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찾아보면 되거든요.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나 구글 다음 다 이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지난달에 한번 이제 항공방제가 이뤄졌어요. 그 이후에 좀 유충들이 많이 죽긴 했는데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8월에 한 번 더 유충 제거를 위한 항공방제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도 취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기자의 일이다 보니까 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챙겨가면서 이제 여러 번 기사를 쓰는 것도 이제 기사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이 힘든 거나 뭐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기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